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루 한 번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볼 분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 여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단지 장애를 극복한 위인이라는 짧은 한 줄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그녀의 전 생애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빛과 소리가 사라진 세상.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레바마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사 편집위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양 있는 가정의 딸이었죠. 건강하고 귀여운 아기였던 헬렌은 생후 19개월까지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말할 줄도 알았고 걸음마도 뗐습니다. 그런데 1882년 2월 갑작스러운 고열이 헬렌을 덮쳤습니다. 의사들은 성홍열이나 수막염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병명도 몰랐습니다. 며칠간 죽을 듯이 앓던 헬렌은 기적적으로 열이 내렸습니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헬렌의 눈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했고 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난 아기가 갑자기 완전한 어둠과 침묵의 세계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가족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세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기 전에 아기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장애를 가진 헬렌이 자라면서 집안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을 집어던지고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불쌍한 마음에 헬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었습니다.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접시를 손으로 휘저으며 음식을 집어먹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헬렌을 시설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책에서 장애 아동 교육에 성공한 사례를 읽고 희망을 품었죠. 그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기를 발명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엄 벨 박사를 만나게 되었고, 벨 박사는 보스턴의 퍼킨스 맹인 학교 교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 3월 3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살의 젊은 가정교사 앤 설리번이 헬렌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3. 생애 최고의 만남. 앤 설리번 선생님. 앤 설리번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눈병으로 거의 실명 상태였고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구빈원에서 지내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 차례 수술 끝에 시력을 일부 회복했고 퍼킨스 맹인 학교를 졸업한 수석 학생이었습니다. 앤 선생님이 처음 헬렌을 만났을 때 헬렌은 7살이었습니다. 더럽고 헝클어진 머리에 야생 동물처럼 사나운 아이였죠. 첫 만남에서 헬렌은 앤 선생님을 방 안에 가두고 열쇠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던 선생님의 가방을 뒤지다가 가방에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앤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DOLL, doll, 인형이라는 철자를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썼습니다. 이것이 손가락 철자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만 여겼죠. 앤 선생님은 헬렌에게 먼저 규칙을 가르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법, 옷 입는 법, 침대를 정리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입니다. 헬렌은 물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선생님을 때리고 음식을 집어던지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앤 선생님은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별채로 헬렌과 함께 옮겨갔습니다. 2주 동안 단둘이서만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2주는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앤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헬렌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 기적의 순간. 물이 가르쳐 준 것. 1887년 4월 5일 아침. 이날은 인류 교육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앤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차가운 물이 헬렌의 손 위로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의 다른 손바닥에 WATER, water, 물이라는 철자를 천천히 눌러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앤 선생님은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물이 손 위로 흐르고 WATER을 쓰고 또 물이 흐르고 WATER을 쓰고 그때 갑자기 헬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헬렌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갑자기 마치 뭔가를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 위로 흐르는 시원한 무언가가 WATER, water라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헬렌은 흥분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앤 선생님에게 이것은 뭐예요? 라고 손가락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GROUND, ground,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물 펌프는 PUMP, 펌프, 덩굴은 VINE, vine. 헬렌은 미친 듯이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헬렌은 30개가 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앤 선생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 전날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세상을 열어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중에 회상한 것이지만 헬렌은 이날에 대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물이라는 단어를 알고 삽니다. 그러나 헬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알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5. 배움의 열정, 끝없는 도전. 이제 헬렌의 앞에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켜진 헬렌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손가락 철자법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점자를 배웠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살 때는 말하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헬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플러 선생님에게서 발성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입술과 목을 손으로 어루만져서 진동을 느끼며 같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반복한 끝에 헬렌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발음은 명확하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헬렌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헬렌과 앤 선생님은 도전했습니다. 1900년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 즉 하버드 대학의 여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앤 선생님은 모든 강의 시간마다 헬렌 옆에 앉아서 교수의 말을 손가락 철자로 옮겨주었습니다. 교과서들도 점자로 된 것이 드물어서 선생님이 직접 다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헬렌은 밤늦도록 공부했고 시험은 타자기로 쳐서 제출했습니다. 1904년 헬렌 켈러는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신문들은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 세상을 향한 목소리. 대학을 졸업한 후 헬렌은 조용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헬렌은 책을 썼습니다. 22살에 쓴 자서전 내 생애의 이야기는 전 세계 50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에게 읽혔습니다. 이 책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헬렌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비록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앤 선생님이 통역을 했고 헬렌의 열정과 진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평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920년대 헬렌은 미국 맹인재단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기금을 모으고 맹인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과 고용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숨겨지거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렌은 이런 편견과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전쟁으로 시각을 잃은 군인들을 위문하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헬렌이 병상을 찾아가 상위 군인들의 손을 잡으면 절망에 빠진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저 사람도 이겨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헬렌은 또한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35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인도, 이스라엘, 남미,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헬렌은 왕족과 대통령들도 만났지만 가장 기쁜 것은 일반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7. 가장 소중한 인연, 앤 설리반 선생님과의 이별. 헬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단연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두 사람은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앤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헬렌의 눈이자 귀였고 때로는 어머니이자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앤 선생님도 늙어갔습니다. 원래 약했던 눈은 점점 더 나빠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1936년 10월 20일 앤 설리번 선생님은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렌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제 안에 켜준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 폴리 톰슨이라는 여성이 헬렌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위니 코르베트라는 간호사가 헬렌의 말년을 함께 했습니다. 헬렌은 한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8. 고요한 밤의 끝.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헬렌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었고 점점 공개 활동을 줄여갔습니다. 그러나 말년까지도 그녀는 방문객들을 맞았고 편지를 썼습니다.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는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의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7세였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조문 메시지가 쏟아졌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헬렌의 유해는 화장되어 워싱턴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영예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만큼 미국인들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9.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이제 우리가 헬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이 살던 시대에 삼중고를 가진 사람이 글을 읽고 쓰고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늦었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나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헬렌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헬렌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둘째, 좋은 스승과 좋은 인연의 중요성입니다. 헬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앤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만남이 없었다면 헬렌은 아마 평생 야생동물 같은 상태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멘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앤 설리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격려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헬렌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불평합니다. 하지만 헬렌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은 평생 배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80이 넘어서도 편지를 쓰고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늙어서 배워봤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어려움에 갇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헬렌은 자신의 장애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장애인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전쟁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태도의 힘입니다. 헬렌은 한 번도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때로는 현재 상황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절망이 될 수도 또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헬렌이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말하기를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는 수 없는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금방 포기하곤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렌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10. 헬렌 켈러의 명언들. 헬렌은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행복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팠던 경험이 있기에 건강의 고마움을 압니다. 헬렌의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험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삶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언제나 햇빛 쪽으로 향하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당신 뒤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태도입니다. 11.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헬렌 켈러의 삶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1. 매일 아침 감사 3가지 찾기.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보인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다. 같은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2. 한 가지 새로운 것 배우기.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배워도 1년이면 쉬운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3. 누군가를 격려하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평 대신 해결책 찾기.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불평하는 대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헬렌처럼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5. 작은 목표 세우기. 너무 큰 목표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헬렌도 하루에 단어 하나씩부터 시작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헬렌 켈러의 87년 생애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한 소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작가이자 강연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준 위인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헬렌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좌절하고 울었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삼중고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몸,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하지만 헬렌의 삶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젊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헬렌은 8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86년을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헬렌 켈러를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어려움은 끝이 아니다. 오늘도 배우고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하루를 살겠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헬렌 켈러가 평생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우리의 하루에 한 번 마음 공부 시간에서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